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로비 지역대 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현입니다. 저는 낮 보통 동안에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SDGs에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제목을 한번 제가 같이 앉아있진 않지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우리의 고민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드릴 건데 우리가 같이 앉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채팅창에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아주 예쁜 꽃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꽃을 생각하거나 꽃 사진을 보거나 또는 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이 생각나시나요?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세요. 네, 봄이 생각나고 벌도 생각나죠. 꽃하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시 우리 스카우트 친구들이라서 무궁화도 생각하고 백합이나 나비나 벌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또 꽃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아름답다, 향기롭다, 뭔가 선물 받고 싶다, 따뜻한 계절이 생각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꽃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어떤 개념인데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진도 제가 빨갛고 파랗고 알록달록한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쓰레기 사진인데요. 그러면 쓰레기 하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들이 생각나시나요? 쓰레기도 여기도 보시면 아까 우리 꽃과 마찬가지로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굉장히 알록달록한 사진인데 그렇죠. 더럽다. 지구가 걱정된다. 뭔가 환경이 너무 걱정되고 부담스럽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과 반대로 쓰레기는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워낙에 뉴스에서도 많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구온난화라는 엄청 큰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실 거고 또 꽃은 향기롭다, 꽃 향기가 생각난다라고 했던 것과 반대로 쓰레기는 냄새가 난다, 이런 약간 찌푸러지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넘겨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 생기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원래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사회적 기업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원래 기업으로서의 목표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욕심이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런 버려지는 자원들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거나 지속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대원들도 많이 만나지만 학교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목이 마른데 공부를 해볼까? 어디 좀 여행을 갈까? 뭔가 좀 심심하니까 취미 생활을 해볼까? 라고 하는 우리의 욕구가 발생을 합니다. 정말 1초 만에 딱 생각나겠죠? 뭔가 먹고 싶다, 단 게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이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자원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서 워낙 많은 것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또 이동을 해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한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생산이 되도록 온 지구가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구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죠. 뭐 문구 같은 뭐 펜이나 볼펜, 책 같은 문구 용품들도 구매하고, 간식이나 어떤 간식이나 먹을 것들도 구매를 하게 되고, 옷이라든지 뭐 피아노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현대인들이 구매하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구매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원들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사용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만약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하나 구매를 하면 과자를 하나 다 사용하는 데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기에서 과자를 사용한다는 건 과자를 먹는다는 거겠죠. 과자는 먹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과자는 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사용을 하는 걸 거고, 볼펜은 한 1년 정도, 책도 뭐 한 1년 정도 볼 수도 있겠죠. 옷은 뭐 한 2, 3년 정도 입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한 후에는 폐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 버려진 이후에는 완전히 분해되어서 흙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쓰레기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이 시간은 언제나 쓰레기로 머무르는 시간보다는 되게 짧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플라스틱 쓰레기를 플라스틱이 완전하게 분해되는데 뭐 30년이 걸린다, 80년이 걸린다, 뭐 알루미늄 캔 같은 것들은 500년까지 걸린다, 이런 것들 워낙 많이 보셨을 텐데,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했어도 500년 동안 쓰지는 못했을 텐데 1년 동안 사용한 자원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500년이 걸린다는 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이 쓰레기가 정말로 쓸모가 없는 건가? 쓰레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업사이클 또는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지만 워낙에 재활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는 대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이라고 하면 이미 버려진 자원들이 바로 뭐 태우거나 또는 바닥에 묻혀서 500년 동안 그냥 기다리지 않도록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재활용이랑 업사이클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 터치포그의 방면입니다. 쓰레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저분하다? 나랑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해가 뜨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듯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여기 사과가 있는데요. 사과를 먹고 나서 남은 부분은 저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입장에서 아직 쓰레기는 아닙니다. 개미나 작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저한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해도 다음 단계의 쓸모로 이어지거나 미생물이 분해해서 사과의 형태가 사라지면서 한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종이나 펜 같은 물건은 어떨까요? 잉크를 다 쓴 볼펜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단계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까요? 사과와는 달리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다음 단계의 쓰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볼펜도 서서히 분해되긴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만들어져서 사라지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플라스틱 볼펜은 약 80년, 알루미늄 캔은 약 5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보다 길어진 사이클들은 화살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화살표들은 우리의 그림자로 계속 쌓여갑니다.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우리는 이 화살표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쓰레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들이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를 느낍니다. 이 500년짜리 화살표를 억지로 당겨서 빨리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재활용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재활용을 통해서 이미 너무 많이 쌓여버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용한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들었습니다. 이 둘은 같을까요? 재활용 페트병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환경 영향들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같아 보인다고 해서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면 이 추가된 가치들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는 걸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재생용품은 더 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편견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석유에서 페트를 만드는 것보다 페트에서 페트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쉽고 돈이 적게 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이 만들면 가격이 내려가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원료에서 페트를 만드는 것은 점점 저렴해집니다. 게다가 재활용에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라벨을 떼어내고 뚜껑을 제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죠. 모든 물건이 다 재활용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석유로 만들었다고 해도 현수막 같은 합성 섬유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 페트나 유리 중에도 기술의 한계로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처음 재활용에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사이클이 등장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자원과 에너지는 디자인과 아이디어 그리고 기술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현재 기술로 재활용되지 않는 재료들을 다루기도 하고 고부가 가치를 내는 방식으로 디자인됩니다. 결과물의 가치를 높여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만들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없애는 데 동참합니다. 업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활용에 사람들을 즐겁게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2008년에 저희가 처음 현수막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졸업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 재활용하는 일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멀쩡한 대학 나와가지고 하려는 게 고작 재활용이냐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하려는 일은 업그레이드된 재활용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지난 8년 동안 업사이클이 진짜 재밌는 일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는 동안 채팅창에 타락천사의 게임일기 대원이 양말목으로 업사이클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말목이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업사이클 체험 중에 하나인데요. 양말목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양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조건 버려지는 게 저 양말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그라미 모양의 고무 밴드들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말 하나하나에 무조건 저 양말목이 버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몇만 개가 버려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 양말목을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뭔가 매듭을 지어서 뭐 테이블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회원들도 좀 찾아보시면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우리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저 사진 속에 있는 하얀색 가방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쓰레기로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제 사진을 보면서 저건 뭘로 만들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퀴즈는 답이 사실은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죠. 아주 난이도가 쉬운 퀴즈입니다. 저 하얀색 가방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옷이랑 비슷한 원단으로 되어 있지만 옷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눈치를 채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화면을 조금 보시면 저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민재 대원이 낙하산 맞춰주셨습니다. 저 하얀색 가방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실제로 10년 동안 사용되고 버려진 낙하산을 저희가 가져와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저 가방을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만 보고 있지만 낙하산으로 가방을 만들었다고? 라고 생각하면 혹시 저 가방은 어떻겠구나 라고 딱 바로 상상이 되시나요? 주변에서 이게 낙하산으로 만든 가방이에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방은 어떻겠군요 라고 딱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거든요. 이게 낙하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가방은 굉장히 가볍겠구나, 굉장히 튼튼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사이클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원래 버려졌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또 뭔가 그것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으로 사용되었던 소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강점들, 튼튼하고 그렇죠. 내구성이 튼튼하다고 누가 올려주셨는데 튼튼하고 박준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구성이 튼튼하고 가볍고 물건들을 넣었을 때에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사이클 되었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활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지어 업그레이드 되게 사용된다라고 해서 업사이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사이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브랜드는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영을 할 때에도 또 국제 캠프를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대원들도 이 가방을 들고 오는데요. 왜냐하면 저 가방의 재료는 트럭을 덮고 있던 방수가 되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영을 할 때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먼지도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럴 때 내 물건들을 굉장히 잘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느낌들이 있어서 야영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들고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되게 멋진 분들이 들고 있고 색깔이 제가 오늘 가져온 사진은 빨간색이지만 광고판이라는 것이 워낙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빨갛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사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브랜드에서도 업사이클을 많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에서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라인 중에 하나인 502진을 리사이클 소재로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하게 됐는데요. 이 안에는 버려지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소재와 또 버려지는 면들을 활용하는 그 두 가지의 소재를 섞어서 만들어진 버려지는 자원으로 만든 명품 청바지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요즘 이제 추워지니까 많이 보시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스포츠웨어들에서도 앞다투어서 버려지는 페트병이나 바다에서 건져올린 플라스틱을 이용한 신발이라든지 티셔츠 또는 겨울에 많이 입는 방한복까지 다양한 것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제가 활용해봤던 쓰레기들 중에서 뭐가 가장 특별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쓰레기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크기가 가장 컸던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재개발 현장에서 건설 현장 전체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버려지는 많은 자재들, 나무판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창문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로 그 재개발 지역에 지어지는 모델하우스의 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서는 워낙에 벽돌들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벽돌들도 모아가지고 별도의 이제 벽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기도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제목을 생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진행된 재개발이고 추억은 업사이클 하자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가까운 중국에서 한 청년이 만든 벽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벽돌이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는 사실 저 색깔도 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본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아주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 이 벽돌의 이름은
벽돌의 이름은 더 에어 오브 베이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이나 점토나 흙보다 아주 작은 재료로 되어 있고요. 뭐 흙이나 점토의 성분들도 들어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로 만든 벽돌인데요. 이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살인적인 스모그가 중국의 수도권 일대를 뒤덮고 있는데요. 젊은 예술가가 베이징에서 100일간 채집한 먼지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대기 환경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진해숙 PD입니다. 연일 최악의 스모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공업용 진공청소기를 든 젊은이가 시내를 누빕니다. 먼지를 채집하기 위해서입니다. 我觉得一方面大家对这个空气很多人也是习以为常，就是都觉得已经麻木了。然后另外大家对关于自己去怎么去改变， 자신을 견과 형제라고 소개한 이 젊은이는 시민들에게 베이징 대기 환경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0일간 모은 먼지를 압축해 실제 벽돌 크기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른바 먼지 벽돌. 시민 1,550명이 하루 동안 들이마신 먼지의 양입니다. 再找100个人、1000个人每人吸，肯定也对整个雾霾或者整个空气污染是不足以产生实际上的影响。只能说，我把这个问题放大到你不能忽视。那包括个人，你出行的时候。 또 다른 여성 예술가는 마스크 999개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베이징의 대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네, 잘 보셨죠? 방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공업용 진공청소기로 베이징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걸 벽돌로 만들어낸 청년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나 또는 뭐 외연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이에 방치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주목해야 할 쓰레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그래, 쓰레기가 예전에는 진짜 쓸모가 없구나,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쓰레기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그렇게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쓰레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쓰레기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라고 하는 좀 더 깊은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 것들 중에 마스크라든지 또 많은 플라스틱 배달 용품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립스틱이 판매량이 너무나 줄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라서 이거 외에도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립스틱이 버려지는 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립스틱을 하나 구매하면 립스틱이 사실 작아 보이지만 끝까지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꼭 이만큼씩 남은 립스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립스틱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버려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립스틱을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립스틱이 어떤 강점이 있을까? 립스틱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립스틱은 사실은 굉장히 예쁘고 다양한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저 색깔들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크레용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색깔의 부드럽고 사실 향기도 좋은 크레용이 업사이클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디서 본 장면인지 한번 아는 대원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저기 로고를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로고를 우리가 얼마 전에 도쿄에서도 보긴 했는데 옷을 자세히 보시면 좀 추울 때 입는 옷들을 입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최근에 있었던 올림픽. 네, 맞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회식 사진입니다. 어떻게 개회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성화를 들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개회식장에 만들어진 슬로프를 남북 공동대표단이 같이 한 손으로 잡고 성화를 들고 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자, 저 둘이 올라가고 나면 저 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남북 대표, 공동대표가 성화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면 저 위에서 네,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으로 성화를 밝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사실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멀리서 보면은 저 하얀색 면이 방금 그 남북 공동대표단이 걸어 올라가고 있던 계단입니다. 계단이 약간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계단이 됐다가 다시 세우면 슬로프가 되는 형태로 구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슬로프들이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다시 철거가 되어서 버려지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 슬로프 모양을 본딴 램프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쪽에 보이시는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슬로프 모양을 본딴 램프이고 평창의 이니셜을 따서 피읍과 치읍 모양의 램프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나무로 만든 전등을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도 했었지만 사실 뭐 엄청 좋은 나무거나 뭔가 효능이 있는 뭐 향이 좋은 이런 나무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나무는 게다가 쓰레기로 만든 나무인데 쓰레기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어느 나무와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평창 올림픽에서 직접 사용됐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을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이런 것도 버려지고 있대. 이런 것도 버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사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 사진을 봤을 때 쓰레기를 진짜 본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쓰레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불쾌하다, 고민이 된다라고 했던 그 감정들,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원순환 습관에서 우리의 욕구가 발생하는 순간과 생산하고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더 나은 지구를 위한 나와 지구를 동시에 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형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환경교육센터에서는 꼭 도시의 자원이나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벽에 보이시는 것이 양말로 만든 손목 쿠션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현수막으로 만든 멸종위기종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양말 목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본 친구가 있다고 했는데 양말 목도 굉장히 많이 버려지지만 실제로 양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말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작은 무늬가 좀 뒤틀렸다든지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판매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양말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만들어서 그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쓸 때 손목을 받칠 수 있는 손목 쿠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 쿠션들은 DIY 키트로 되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대원들은 직접 만나서 만들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직접 그냥 키트를 구매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마우스 패드 중에 이렇게 젤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태울 수밖에 없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자원으로 만들어서 한 번 살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버리기 힘든 것들을 대체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플라스틱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장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 플라스틱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워낙에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지만 화장품 플라스틱은 유분이라든지 안에 이제 화장품을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화장품 플라스틱을 업사이클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피부를 건강하게 했던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품으로 탄생시켜 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줄넘기를 만들거나 훌라후프를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형 환경교육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대원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활동은 저 도시의 습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도시에 살고 있고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습관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키트에 담아가게라고 써있는 스티커가 있을 겁니다. 이 담아가게 스티커는 용기 있는 손님들을 위한 가게에 부착되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즘 용기내 캠페인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뭔가 우리가 떡볶이나 분식 같은 것들을 사러 갈 때 보통은 뭐 플라스틱 용기나 또는 비닐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뭐 배달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포장해 올 때도 플라스틱에 담긴 것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쓰레기를 덜 나오게 하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집에 이미 가지고 있는 통을 가져가서 여기에 담아 가지고 오면 내가 안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쓰레기는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용기를 가져간다, 용기를 낸다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 손님들의 입장인 거고 가게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져와 주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담아가게라고 하는 스티커를 원하는 가게에 부착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캠프 기간에 그리고 캠프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담아가게 활동에 참여할 내 주변에 있는 가게들을 찾아주시는 것들을 과제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변에서 원래 자주 가던 뭐 떡볶이집이라든지 분식집이라든지 어떤 가게들에 가서 혹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집에서 통을 가져오면 거기에 담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사장님이 괜찮지 언제든지 가져와라 라고 하면 저 스티커를 가게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어머 이 가게에는 내가 용기를 가져가도 되나 봐 불편해하지 않고 가져가면 사장님이 얼마든지 담아주나 봐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스카우트 대원들과 직접 만들어가기 위해서 담아가게 스티커를 보내드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들에 가볍게 물어보시고 사장님이 흔쾌히 갖고 와 라고 하시면 스티커를 붙여드리는 멋진 활동들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은 워낙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체 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인 거지? 왜 플라스틱 쓰레기가 특히 문제인 거지? 왜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거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한번 왜 대체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습관적인 생산과 소비 때문입니다. 이제 명절이 또 곧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주변에 많은 선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선물을 실제로 받는 것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 문화를 좀 없애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이는 부분들을 상자를 좀 크기를 줄이고 플라스틱들을 다른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로 바꾸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습관적으로 명절 선물은 크고 좋아야지, 포장지가 예뻐야지 좋은 선물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고 우리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최근에 제가 정말 기뻤던 뉴스였는데요.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들 중에서도 과자를 한다는 이유로 들어있는 플라스틱 트레이지만 사실은 얘는 그냥 조금 깨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되게 튼튼한데도 이제 플라스틱 트레이에 들어있는 과자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근데 이거 없앨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이제 그 기업에서는
그러게요.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는 기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는 결정들을 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이 과자를 앞으로도 이 과자를 사 먹으려면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해주셔야겠죠? 물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술적인 한계들 때문입니다. 기술적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사실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종류가 많아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는 애가 있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구분 없이 모두 다 플라스틱이라는 로고를 붙여놓고 우리가 이 재활용 로고가 있으니까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재활용 로고가 있다고 해서 이 로고가 있다고 해서 다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중에서도 일부 페트병과 일부 플라스틱들은 재활용이 되지만 PVC라든지 특히 저 복합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아더라고 써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대원들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물건들을 구매할 때 어떤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구매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재활용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점 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하수관이라든지 또 공사용 깔개처럼 아주 일부의 제품들만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저 보들보들한 담요도 모두 다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게 가능한 데에는 여러분들의 도움도 굉장히 컸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부터 전국에서 투명 페트병들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예전에는 페트라고 써있거나 플라스틱이라고 써있으면 모두 다 한 봉투에 배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투명한 거, 갈색, 초록색, 불투명한 것이 다 섞여서 굉장히 질이 나쁜 플라스틱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질이 좋은 재활용을 해보자, 업사이클이겠죠? 해보자라고 해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사용하시는 물로 지워지는 음료나 생수병들은 별도의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담요 같은 고품질 제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투명 페트병들이 모이게 되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페트병으로 만든 후리스로 우리가 겨울에 오리들을 괴롭히지 않고서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스카프도 개발이 됐습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약간 살짝 비치는 재질로 되어 있는 스카프가 있어서 더 많은 곳들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분리 배출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좀 뉴스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재활용 산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저 사진은 실제로 우리가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종이 같은 것들을 버리면 그것들을 많이 다시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손으로 분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을 완벽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손으로 그것들을 분리하는 작업들을 일부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들을 사람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기가 작거나 자주 배출되지 않는 플라스틱들을 이렇게 일일이 그것들을 집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지만 사실은 컨베이어 벨트이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제 손 보이시나요? 요 속도로 컨베이어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서 내가 재활용하는 것들을 꺼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들, 페트병 뚜껑이라든지 렌즈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활용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꺼내진 플라스틱들은 우리가
분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PP는 PP대로, PE는 PE대로, 페트는 페트대로 다른 곳에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음료수병은 세 개의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페트병과 라벨과 뚜껑이 다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병이 가장 부피가 크니까 페트를 재활용하는 공장으로 얘를 보내겠죠. 그런데 이 페트 공장에서 봤을 때는 이 뚜껑이나 라벨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얘네가 재활용이 되는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업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업사이클을 해보자 라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은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들의 색깔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업사이클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 리플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리플라는 다시 돌아온 플라스틱이라는 뜻인데요. 그 버려지는 플라스틱들을 그 작은 플라스틱, 실제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들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제품인데 마스크 고리라고 하는 우리가 집에 가면 이렇게 문에 마스크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판매되는 고리인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스크를 거는 고리를 또다시 새로운 자원을 채취해서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고리 같은 것들은 우리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기계들을 이용해서 원래는 크고 분업이 되어 있고 많은 양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들을 저렇게 작은 기계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로 넣어서 색깔은 그대로 살리고 또 작은 플라스틱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소한 플라스틱 캠페인이라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학교에 있는 거, 내가 뭐 이번 주에 구매한 것들 중에서 이게 사실은 굳이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건데 좀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제보하는 캠페인입니다. 혹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사용하고 계시면 저희 소소한 플라스틱 캠페인에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당선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4명의 아이디어가 50명 중에서 4명이 선발이 되어서 첫 번째 제품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크 고리 같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에게 익숙한 뭔가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찾으셨나요? 네, 이렇게 내가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말 찾으셨겠죠? 내가 집에 지금 갖고 있는 거 이번 스카우트 캠프를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린 것들 중에서도 저거 나도 이번에 받았는데 하는 거 딱 보이시죠? 바로 휘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야영을 할 때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도 휘슬을 사용하지만 휘슬은 언제든지 내 안전을 알려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니고 있으면 좋은 준비된 대원으로서 지니고 있으면 좋은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꼭 새로운 플라스틱이나 새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휘슬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캠프 기념품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플라스틱들은 별도의 염색을 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면서 내 플라스틱은 이런 색인데 이거 무엇으로 만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되게 문제라는 말이 많잖아요. 뭐 이 환경 문제도 있고 기후 위기도 있고 굉장히 환경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왜 지구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행동으로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신나는 생활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게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사용될까? 이렇게 많이 버려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계속 질문해보고 상상해보면서 대답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의 고민들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이나 재활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물론 버려지는 자원을 판매하는 일이지만 버려지는 자원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버려지는 자원의 가능성을 판매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쓰레기도 꽃처럼 예쁘고 쓰레기도 꽃처럼 가치 있고 쓰레기도 꽃처럼 사랑받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분들도 많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좀 갖고 2부에 쓸모없는 물건들의 쓸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